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귀찮은 작업들이 있어요. 뭐 디자인을 하는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 뭔가 글을 쓰는 영역일 수도 있고, 마케팅하는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대신해주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커머스도 해보니까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쓴 시간 대비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빠르게 월천을 달성하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영상 작업 프로젝트를 200만 원짜리를 받아요. 그럼 그거를 5개만 하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커머스로 해서 마진이 10,000원 되는 상품을 판다고 했을 때 그걸 1000개 이상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서 나는 생각해봤을 때 괜찮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 나 디자인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잘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 이제 거의 다 AI가 많이 도와주고 나 영상 작업 잘할 수 있는데 AI가 어떻게 하면은 자막 넣을 수 있는지 컷 편집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자동 자막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이미지나 영상도 AI가 짜주고 그렇게 남들이 하기 귀찮은 작업을 AI를 활용해서 저희는 똑똑하게 해서 대행을 하는 업무를 꼭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할 것 같아요. 이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이제 제품 소개하는 페이지예요. 저희가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살 때 이 제품이 어떤 설명이 있는지 보고 사는 게 그 상세 페이지인데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게 몇십 조, 몇백 조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어서 아니 제품이 너무 많고 내가 판매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잘 담아줄 상세 페이지가 이제는 중요해졌어요. 근데 대표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상세 페이지 이미지 만들고 뭐 기획안 쓰고 이럴 시간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맡기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작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 작업에 예를 들어 제가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을 추천드린 이유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심볼 로고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캐릭터를 좋아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형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작업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AI를 쓰더라도 이런 한계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는 인트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본론에 들어가는 체크포인트 내용이 정해져 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화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할 때 템플릿화를 해가지고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약간 이렇게 골라 써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AI를 쓰기도 좋고 효율화하기도 좋고 그런 작업 중에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추천드리고 싶고 내가 욕심이 좀 더 난다 하면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 페이지가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업무들이 기획, 글쓰기 능력 그리고 그걸 디자인하는 능력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글쓰기 능력은 제가 AI 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기획을 엄청나게 잘해주는 AI 봇을 세팅해 놓는 거죠. 역할 부여를 하고 단계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예시를 제가 이미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의 영역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줄여줘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는 보셨을 때 디자인이 화려하다고 사람들이 물건이 사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런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보다 기획, 글쓰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글쓰기 영역은 AI가 거의 다 해주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라곤 그냥 컨펌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 정도인 것 같고 이 디자인 영역도 깔끔한 게 이제 최우선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창작을 하는 디자인 영역이 아니라 제품을 잘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프리픽 AI라든지 그런 이미지 툴을 사용해서 제품 사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꾼다든지 제품의 컨셉 사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품과 모델이 이제 같이 쓰고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가지고 AI 써먹기도 정말 좋은 부업 시장이어서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 유튜브로 사업을 하는 걸 결정을 한 거지만 그거를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거, 유튜브에 애정을 쏟는 거는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꾸준함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꾸준함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배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뭔가 업을 해야겠다 하면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걸로 돈을 벌어야 될지. 근데 사실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직업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라는 꿈이 있어. 그래서 변호사 관련된 꿈을 위해서 자격증도 공부하고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사가 좋아 보이는데 야, 나 다시 해야겠다 하고 의사를 준비를 하는 거는 정말 리스크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어떤 거를 하나 정했으면은 그 정한 거를 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끝내기 전에 또 다른 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정보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사실 꾸준히 하지 못하고 성과도 미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되게 AI로 쉽게 사업할 수 있다. 뭔가 클릭 한 번으로 되고 뭔가 이것만 하면은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류의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이란 영역은 나의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노력이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노력 없이 그냥 좀 쉽게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업이 어울리지 않고 부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사업을 하시
하시고 싶은 분은 내 일을, 내 업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예시로 들면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해야 되죠? 채널도 만들어야 되죠. 채널 만든 다음에 채널 소개글도 써야 되고 영상도 꾸준히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업하기 힘든 분들은 내가 옷만 됐을 때 부정적인 댓글 달리면 어떡하지?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장에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번 주에 올려야 되는 영상, 다음 주에 올려야 되는 영상이 있는데 너무 미래의 고민을 끌어와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T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고민하고 당장에 내가 어떤 것들 해결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성과를 내면은 이런 것들 어떡하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너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쨌든 성과라는 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했어요. 어떨 때는 제 뇌를 빼고 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나 이거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나 에너지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만 약간 이렇게 도려낸다 하고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생각해보자. 이런 막무가내 마인드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미지 디자인만 했다가 이 영상 작업 쪽으로도 가게 된 거는 영상 작업을 제가 전공한 게 아니지만 일단 영상 작업 공부해보자. 해보자. 만들어보자.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되고 점점 저를 찾아주시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유튜브라는 거 공부해보고 영상 올려보고 시청자분들 반응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기획 쏙쏙 들어온다. 다시 보는 채널이다. 뭐 이런 것도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반응을 얻는 채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도려내는 작업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할 건 하자라는 주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큰 돈 드는 거 아니면 해보자. 왜냐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회전목마만 계속 타다가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롤러코스터도 타볼까? 후룸라이드도 타볼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몰랐던 영역에서 내가 좋아했던 거를 발견할 수가 있고 나의 능력을 또 발견해낼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큰 자본이라든지 뭔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저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AI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일 뿌듯할 때가 나 이거 할 줄 몰랐는데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배워볼까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돈 안 들면은 해보자.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즐기는 마인드로 도전하고 실행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가 할 수 없잖아요. 업을 더 키우고 싶으면 누군가랑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랑 함께 하는 그 과정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나를 너무 불행하게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창업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된 대표님이 계신데 그 소통 과정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혼자 고민했던 걸 이렇게 같이 고민해 나갈 수가 있고 같이 해결할 수가 있고 같이 해낼 수가 있구나.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이게 그 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닌 부분은 그만해야 되는 영역도 있었고 뭔가 수익적으로도 뭔가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행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거, 내 업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동료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동료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